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식 이슈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 정상화 국면 진입, 중국 소비주 내 관심 주는. 자, 지금 현재 중국 내수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상화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뉴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시장에 발현이 된 지는 조금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모멘텀들이 주가에 조금 더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중국 소비라는 어떤 하나의 뭐 테마, 그 섹터라면 섹터, 그리고 어떤 테마라면 테마, 이러한 성격 내에서 사실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이 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들도 일부 지수의 하락과는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러한 현상들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코로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결국 이 우려의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점점 잦아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 이후를 내다보는, 원래 이제 증시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증시에는 먼저 좀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발현은 소비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은 중국 소비주와 같은 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화장품주가 강한데, 사실 중국 소비주 내에서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아까 좀 광범위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광범위한 영역들에서 이미 관련된 움직임들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 소비주 하면은 뭐 화장품 그리고 패션,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떠오르는데 예. 이 관련 그 섹터 내에서 유심히 챙겨봐야 될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요약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움직인 종목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의류나 이제 소위 말하는 자파 쪽, 이제 의류나 모자, 뭐 기타 이제 패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가장 핫했던 종목은 더네이처홀딩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1월 달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항상 그나마 약점으로 꼽히던 게 그 라이센스에 대한 뭐 재계약 여부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최근에 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온 편인데,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싸다. 그러니까는 실적 대비 섹터에서 좀 싼 종목들은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도 모멘텀이 살아 있다면 주가가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권에는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SJ그룹도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SJ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헬렌 카민스키라는 그 어떤 고가의 모자를 판매하는 영역에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칸골 모자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주가의 모멘텀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그 헬렌 카민스키라는 브랜드의 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가격 자체가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사치성 소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뭐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강합니다. 8%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JS 코퍼레이션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핸드백, 명품 핸드백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더네이처홀딩스나 SJ그룹이나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나 같은 맥락 선상에서 어떤 중국 소비,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소비 진척에 대한 부분들 같은 기대감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면서, 기왕이면 좀 같은 섹터 내에서 좀 고가의 물건을 파는 업체들, 소위 말하는 사치성 소비가 가능한 그런 업체들로
JS 코퍼레이션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은 지금 사실 금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목들, 특히나 지금 그 ODM 업체들인 코스맥스나 뭐 한국크로마 같은 경우가 금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같은 ODM 업체인 이제 스몰캡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그루드랩이라는 종목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DM이나 내지는 OTC 영역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스몰캡 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메리트를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감안하면 주가 자체도 비싸지가 않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본느라는 회사까지 좀 스몰캡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바닥권에서 움직인 게 좀 없습니다. 실적 자체는 올해부터 터닝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좀 이제 작은 업체이기는 하지만 본느라는 회사도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 쪽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그 소위 말하는 뭐 노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모두 하나 투어 이러한 종목들을 일단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 여행 수요가 늘어났을 때 같이 이제 그룹사의 실적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대기업으로는 신세계 그룹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일 시장 보면 신세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지금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고,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6% 이상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주도에 이제 드림타워를 건설을 하면서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소위 이제 여행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간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한 자금적인 측면에서의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추후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이제 카지노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강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롯데관광개발도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은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위쪽으로 강하게 수급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관광개발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의류 및 패션 잡화 관련주 내에서 중국 소비 시장에 침투해서 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뭐 더 네이처홀딩스, SJ그룹, JS 코퍼레이션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예. 그 이 중에서 더 네이처홀딩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신규 상장주고 좀 다소 예.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다소 낯설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추가적인 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더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판매 품목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해서 그 노란 마크에 이렇게 영문 상호가 쓰여 있는 마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브랜드의 패딩이 또 없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구매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일맥상통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사치성 소비, 사치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나간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관련된 품목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품목을 팔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기본은 이제 의류 섹터 내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실적도 4분기도 기존 예상치도 꽤 높았는데 그거를 또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의 절대적인 그 수치 자체도 좋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캐리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크가 달린 그런 캐리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자동차 브랜드인 지프랑도 이제 브랜드 계약을 해서 지프 캐리어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났을 때 당연히 또 캐리어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중국 소비, 의류로만 또 볼 것도 아니고 캐리어, 어떤 여행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사실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좀 늘려주는 구간에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늘려주는 구간 일단 4만 원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열어놓고 늘려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 소비주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는 본느하고 잉그루드랩을 좀 언급해 주셨어요. 본느는 화장품 브랜드 업체고 잉그루드랩은 화장품 ODM 업체인데 근데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전개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기업들을 중국 소비주 내 핵심 유망주로 선정해 주셨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이제 중국 소비라는 큰 흐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소비주에 대한 관심 자체를 중국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기본적인 큰 뼈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앞서 언급드린 사실 의류 업체들도 보면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대다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관련된 매출을 꽃피우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밑단에서 좀 어느 정도 상방으로의 포텐셜이 열려 있는 룸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장품 섹터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장품이 예전에 워낙에 광풍이 한번 불었던 섹터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빠져 있어도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밸류에이션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 얘기하면 항상 밸류에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가이던스만 어느 정도 달성이 되더라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스몰캡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단 본느와 잉그루드랩을 좀 지목한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세계도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는데 뭐 신세계는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종합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네. 신세계가 보니까 지금 작년 6월부터 발생된 박스 상단값을 지금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위치인지 아니면 조정 시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6만 원 초반선까지 늘려줬을 때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세계라는 종목 자체가 움직이는 과정들을 보시면, 물론 요즘에 워낙 유동성이 강한 시장이어서 그러한 과거의 움직임들을 배제하고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장의 큰 틀 자체도 지수보다는 약간 종목적으로 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베타 개수를 빡빡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부터 좀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적인 접근은 26만 원 초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첨언을 드리자면 신세계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도 같이 놓고 보시면 두 종목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가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오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차를 네. 두고 이 카지노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지금 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현재 주가가 18,900원인데 이 기업이 과연 작년 8월 고점이 19,650원을 뚫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도 이제 사실은 밸류에이션 하기는 좀 어려운 회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투자가 들어간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은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반영이나 결국은 이러한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투자를 했던, 집행을 했던 부분들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살짝 늦춰진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캐시카우가 들어오는 부분, 그런 시점 자체가 늦춰진 부분은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하긴 힘들지만 그만한 포텐셜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가장 큰 이슈는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유동성의 시장에서는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룸 자체, 그리고 윗단 자체가 좀 열려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버슈팅이 저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동사가 하지 않던 미지의 영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고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어떤 눌림목 자리를 한번 찾아서 공략을 해보자면 18,000원 초반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000원 초반부터는 관심을 갖고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점 박우신 파트너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오후장 관심주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안 좋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닌데, 우리 시장이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가장 흐름 자체는 좋지 않고 수급 자체도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견디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ICD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뭐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 연휴 이후에 IT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한 내에서도 유독 좀 도드라지는 수급과 도드라진 움직임을 보여줬던 섹터가 OLED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랑 같이 밀릴 때 사야 되는 종목으로 저는 OLED 쪽을 IT 내에서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 주자격인 IC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OLED 섹터는 이제 다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움직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깊게 조정을 줬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는데 그때 항상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은 그 전방업체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하면 S업체가 되겠죠. 이 S업체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또 반영이 됐었고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다는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21년을 보는 입장에서 이 전방업체의 투자 수혜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A5 라인의 재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기대치를 연결지어서 보기까지는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큰 산업의 틀 자체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으면서 OLED의 수요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전방업체의 투자를 통해서 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OLED 섹터에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차량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단에 대한 이야기들. 뭐 차량용 반도체가 대표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차량에 들어가는 OLED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ICD라는 회사는 이제 드라이애처와 기본적으로 증착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공급하는 풀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들의 전부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에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ICD는 그러한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VR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VR 같은 경우는 물론 디스플레이의 흐름 자체가 LCD에서 OLED로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나 이제 VR은 OLED를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컨센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감안한다면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전형적인 그 수혜주도 OLED 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대비 좀 쌉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싸다라는 거는 항상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OLED 시장 성장 속 수혜가 기대되는 ICD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